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경사입니다. 특집 블록체인 2018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 어디에 쓰고 어디로 가니? 이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블록체인이 더 많이 쓰이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화폐로서의 기능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한 마케팅이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능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쓰이기 시작하는 부분은 주로 금융권, 투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금융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부, 미디어,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기업용으로 발전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경제,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다양한 새로운 파괴적인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새롭게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디에 쓰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이게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이후에 블록체인의 활용 예측은요. 이제 지금 시작은 디지털 화폐로 됐지만 이 비율은 22%에 불과할 거고요. 나머지 78%는 전부 화폐가 아닌 블록체인의 다양한 분야, 다시 말하면 보험과 무역의 송장 관계라든지 정부 공공 부문의 토지대장, 그다음에 투표 이런 기능이라든지 또는 마일리지 이런 식의 다양한 또 상거래에 있어서 고객 마일리지 관련된 로열티 프로그램 또 IoT 관리 이런 쪽으로 블록체인은 다른 분야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블록체인의 잘못된 이해와 적용이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가트너가 2018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공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90%가 쓸 데가 없는 거다. 블록체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인데 중간에 관여를 하면서 중앙 집중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떤 처리라는 건 병렬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시간에 여러분 블록체인은 뭐예요? 이전의 거래 기록을 계속 연쇄적으로 직렬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걸 나눠주잖아요. 이거에 트랜잭션에 관련된 전기, 에너지 소모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다시 말하면 돈이 되거나 돈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는 영역에 써야지 남들이 블록체인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모 구청에서 자기네만의 구청의 비트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블록체인의 중앙 집중식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앞으로 정부에서 쓰는 방향을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온두라스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농부가 자기 땅에서 8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고위 공무원들이 와서 야 이거 디지털 지적도를 들고 와서 이건 내 땅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두라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최빈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로 지적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야 이거 좋은 기회다 하고서 자기가 지적도를 컴퓨터로 변경을 해가지고 들고 와서 내 땅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사인 받아서 땅을 뺏는 거예요. 근데 아시지만 여기 온두라스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처럼 뭐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뺏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두라스의 젊은이들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지적도를 분산시켜가지고 위변조를 못하게 막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예요. 여기 요즘 투표 많잖아요. 이번 이제 좀 있으면 또 자치단체장 투표도 있겠고 뭐 국회의원 투표도 있겠습니다만 투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그리고 줄 서야 되고 뭐 사전 투표를 하든 어쨌든 현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진짜 했는지 국민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했다는 국가기관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전부
나눠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또 한다 그러면 위변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쓰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선거에 관한 비용이 거의 100분의 1 정도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이미 국회의원에 블록체인 기반을 투표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16년에 대선 후보 선정에 텍사스주하고 유타주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비용도 적어지고요. 사람들이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써야 된다고 계속 정부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탈북자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못해요. 자기가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북한인도 아닌 상태로 떠돕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 가상국민이라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줄 수 없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상국민으로서 블록체인에서 자기의 이제까지 활동의 거래, 활동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보완을 하면 자기가 활동을 위변조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신뢰성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가상 대한민국 국민 아이디를 주는 겁니다. 뭘로? 바로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체크카드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체크카드 번호가 자기 신분 아이디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돈을 어디다 보관 못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다가 중국인한테 뺏기고 공안한테 뺏기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북한에 끌려갔다가 다 뺏기고 다시 돌아와서 돈 버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줄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이 블록체인의 좋은 응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해외 사례, 아주 재밌는 사례 몇 개를 볼게요. 디지털 신원 아니겠니에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터넷에 쓰면서부터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의 모든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걸 물어봐서 딱 한 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분을 공무원에서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는 네이버에서만 가입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없애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인인증서가 있잖아요. 공인인증서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워드는 누가 관리해요? 내가 관리합니다. 이게 퍼블릭키죠. 내 공인인증서라는 걸 나는 이걸 하겠다 하는 건 퍼블릭키고, 내가 관리하는 패스워드는 프라이빗키죠. 이게 가장 블록체인의 기반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고객은 기억할 수 없고요. 맨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원 확인 매번 받잖아요.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요즘 디지털 인증, 다시 말하면 지문도 인증하고, 그죠? 목소리도 인증하고, 패턴 인증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증 체계를 복합적으로 암호화하고 그 거래를 변질 못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이미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도미니언 뱅크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캐나다의 시큐어키라는 데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런 아이디 패스워드를 없앤 첫 번째 나라가 되겠고요. 영국도 없앴고 미국도 없앴고 이렇게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의 좋은 활용 분야가 되겠죠. 두 번째는 스마트 계약이에요. 자,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서를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스마트 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죠. 보험업체가 농민하고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을 했냐면 가뭄이 되면 농산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을 준다. 이런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가뭄에 보험금을 주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A, B, C, D의 조건을 충족하면 뭐 80%를 주고 A, B, C를 충족하면 50%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이 충족됐는지 안 충족됐는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봐서 농민하고 해고 농민의 또 사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돈을 주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험업체도 이득이 되고 농민한테도 이익되는 게 뭐예요? 바로 계약서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유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돈까지 같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스마트 계약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겠죠? 이런 거에 대한 거. 뭐가 있겠어요? 요즘 부동산 계약 있죠? 또 여러분 보시면 공인인증 받는 경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놓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도장을 가운데 찍고 넘기면서 찍고 막 엄청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 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 분야가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고객 충성도 마케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갈 때마다 도장을 하나 찍어줘요. 그죠? 도장을 하나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건 돈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이 느끼시죠? 10개를 다 찍으면 커피 한 잔을 주죠. 커피 한 잔에 3,000원. 그러면 10개를 찍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0원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거를 과거하고는 다른 거래 기록이 연장돼서 나타나는 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비트코인 아니에요? 거래와 돈.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겠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해요. 내가 21번 왔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서비스가 없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일리지를 하게 되면 커피를 먹으러 왔는데 혼자 왔느냐? 여러 사람이 왔느냐? 이 사람이 요번에는 뭘 먹었느냐? 이런 것들 같은 거래로 갖고 있게 되고 그 거래 기록을 고객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만 열 수 있다 그러면 고객도 안심하고 내 정보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마케팅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 마일리지 연계, 고객 충성도 이력 등 다양한 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 있지만 CJ그룹이라든지 SK그룹, 그룹사들이 많잖아요. 삼성그룹. 이런 데서는 여러 그룹사들이 동일한 고객이 여러 사이트에 다 가입돼 있어요.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돼요. 거기 또 마일리지가 있어요. 이 마일리지도 서로 연계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을 함께 분류해서 같이 공유해서 더 많은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이런 마케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야 되는 분야인데요. 원산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미 월마트나 코업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처음 만들어서부터 쭉 이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농산물에 들어있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농민으로부터 유통업자 A, 유통업자 B를 거쳐서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까지 월마트까지 와서 그거를 판매되지 않겠어요? 그럼 고객은 이게 과연 진짜 원산지가 맞느냐라는 걸 알고 싶잖아요. 중간에 변질하는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서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었더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의 거래 원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물품에 대한 게 일치가 되는 코드를 블록체인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고객이 그래서 딱 볼 때 그 정보가 연쇄적인 기록 정보가 변질되지 않고 왔다는 걸 알게 되면 원산지가 올바르다라는 걸 추적할 수 있겠죠? 이거는 블록체인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게 쓰이는 식당에도 가보면 뭐 돼지고기는 어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우리가 딱 바코드만 딱 찍으면 또는 캐시카드만 딱 찍으면 아 이거는 맞다. 이 사람은 변질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분야가 되겠죠. 또 하나는 마찬가지예요. 제품의 진품을 인증관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인이요. 총 거래 20%가 가짜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와인의 검증 전문 기업인 모렌다우니는요. 와인을 전체 송장과 함께 경로를 추적해서 딱 찍으면 이 와인은 어디서부터 왔고 이거는 누가 정말 제대로 거래해서 내 손에 온 거다라는 거를 해주는 차이널드 볼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요. 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겠죠. 에버레저는요. 다이아몬드의 디지털 방식으로 감정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81개국이 합의한 킴벌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다이아몬드는 원산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거래해서 어떻게 거래가 돼가지고 내선에 왔다라는 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증빙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겠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좋은 분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발전을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래에는 P2P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미래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제품이 지능화되고 모든 제품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인 자율 자동차,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모는 자동차를 많이 이제 앞으로 벌써 싱가포르에도 했고요. 피츠버그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무인 인공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 해커가 딱 해킹을 해가지고 문을 다 잠궈버리고 평양으로 판문점을 넘어간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가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샤오미 체중계도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자동차도 연결되고 이럴 경우에 국가가 이걸 어떻게 다 막아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 차에 모든 보안을 어떻게 다 넣어놓겠어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변질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자,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 제 인공지능은 주인의 명령을 주변 자동차와 또는 주변 이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과 나눠 갔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들한테 같이 분배를 해줘요. 우리 가족들의 핸드폰과 다양한 IoT들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해커가 딱 들어오면 이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변에게. 이게 맞아요? 그러면 아니다. 그럼 변질된 거죠. 그래서 그 해커의 새로운 명령을 듣지 않는 이런 방식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P2P 에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이런 발전의 장애 요인을 보면 거의 67%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지 못하는 걸 해결해 주는 건 뭐예요? P2P 거래의 핵심인 블록체인, 이것이 기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호주에서는 에너지의 P2P 거래의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도 나타났고요.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미래, 또 블록체인 활용의 유레카 살펴볼까요? 자, 비트코인보다 이제 공공과 기업의 블록체인 활용이 주류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22%밖에 차지 안 하고 78%는 이런 새로운 더 넓은 폭넓은 분야가 블록체인으로 쓰임새가 있게 될 겁니다. 블록체인은 어디다 쓰면 제일 좋아요? 국민과 고객의 편리성과 불신을 해소해주는 영역이 가장 쓰임새 있는 분야.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품 추적이라든지 원산지 추적이라든지 그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쓰이는 분야가 되겠죠.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보다 기존에 편리하지 못하고 불신이 있는 부분에 쓰는 것이 더 좋은 분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P2P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차와 차, 스마트 TV와 차, 사람과 사람, 인공지능과 사람 이렇게 엄청난 P2P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데서 어떻게 안정성을 담보하겠어요? 블록체인, P2P 거래의 가장 안전한 기술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으로서 활용성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생각하니까 미래가 보이죠? 유레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